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그날 일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무언가를 경험했어. 땅이 흔들렸거든. 근데 그냥 흔들린 게 아니야. 지구 전체가 비명을 지른 거야. 그리고 그 비명이 끝나기도 전에 바다가 육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어. 시속 700km. 제트기 속도로.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해줄게. 지구가 인간에게 자신의 진짜 힘을 보여준 그 공포의 하루를. 오후 2시 45분. 일본 도호쿠 지방은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어. 쌤, 오늘 수업 일찍 끝내주세요. 제발요. 아직 20분 남았어. 집중해. 오늘 날씨 좋다. 고기도 좀 잡힐 것 같은데. 오늘 수치 이상 없지? 응, 전부 정상이야. 평소랑 똑같아. 그래. 평소랑 똑같은 하루였어. 아무도 몰랐지. 30초 뒤에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걸. 2시 46분. 엄청난 진동이 시작됐어. 지진이다. 모두 책상 밑으로 숨어, 빨리. 선생님 무서워요. 지진이 안 멈춰요. 진정해, 얘들아. 책상 꽉 잡아. 절대 놓지 마. 그 진동은 무려 6분 동안 멈추지 않았어. 규모 9.0. 인류가 지진을 관측한 이래 역대 네 번째로 강력한 수치였어. 지진 에너지가 어마어마했던 나머지 지구의 자전축이 무려 25cm나 이동했고 일본 본토 자체가 동쪽으로 2.4m 밀려났을 정도였어. 이게 무슨 지진이야? 이렇게 큰 지진은 처음이야. 그리고 흔들림이 멈췄어. 사람들은 안도했지. 다행이다. 살았다. 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이건 시작도 아니었어.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 지하 24km.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파고들며 300년치 압력이 한꺼번에 폭발했어. 해저 지반이 수직으로 6m 솟구치면서 그 위에 있던 바닷물 전체가 들어올려졌지. 보통 파도는 바람이 수면만 건드리는 거야. 하지만 쓰나미는 달라. 수심 수천 미터의 바닷물 전체가 통째로 움직이는 거거든. 깊은 바다에서는 시속 700km. 비행기 속도로 달려오지. 근데 파도 높이는 겨우 1m라 배 위에선 아무도 몰라. 근데 해안 가까이 올수록 바다가 얕아질수록 속도가 줄면서 에너지가 갈 곳을 잃어. 그 에너지가 전부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야. 이 당시 단층이 끊어진 면적은 자그마치 500km였고 그로 인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전부 일본 도호쿠 해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야. 지진이 멈추고 몇 분 뒤 방제 당국에 비상이 걸렸어. 쓰나미 경보 발령! 도호쿠 전 해안 즉시 고지대로 대피! 예상 파고 높이는 아직 계산 중이야. 일단은 높이 3m 예상. 우선 대피 먼저 해. 3m. 그게 처음 예상이었어. 그런데 실제로 닥친 건 무려 40m였지. 쓰나미 경보 발령. 쓰나미 경보 발령.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십시오. 또 쓰나미 경보야? 지난번에도 별거 없었잖아. 글쎄, 이번 지진은 좀 달랐는데 그냥 어서 피하자. 난 좀 더 있다가 갈게요. 집에 할머니도 계시고. 그게 그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 그리고 바다가 평소랑 좀 이상했어. 물이 빠진다. 물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 쓰나미가 오기 전 바다는 항상 먼저 물을 빼가거든.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저게 뭐지? 설마 검은 파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했어. 다들 도망쳐! 빨리! 일본이 수조원을 들여 쌓아 올린 10m짜리 방조제. 그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단 몇 초 만에 아무 의미도 없이 넘겨져 버렸어. 차들이 떠내려와. 전부 피해. 세상에, 우리 마을이 없어지고 있어. 물에는 자동차, 배, 집들이 통째로 떠내려왔어. 심지어 불이 붙은 집이 불꽃을 내뿜으면서 물 위를 떠다녔어. 수천 톤짜리 대형 화물선은 건물 옥상에 걸쳐져 있고 거대한 기차가 장난감처럼 뒤집혀서
수백 미터 뒤로 날아가 버렸지. 물줄기는 내륙으로 10km까지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어. 그야말로 아비규환. 엄마는 피했겠지? 피했을 거야. 그리고 자연재해로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변하는 순간이 왔어. 쓰나미 도달! 쓰나미가 원전에 도달했다! 빨리 지하에 비상 발전기 상태 확인해. 지하가 다 잠겼어. 비상 발전기가 다 침수됐어. 어떡해! 전력이 전부 끊겨버렸어! 여기서 배경을 좀 설명해 줄게. 원전은 항상 전기로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원자로를 식혀줘야 해. 그런데 전력이 끊기면 냉각이 멈춰. 냉각이 멈추면 원자로 온도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지. 지금 1호기 온도가 너무 높아. 막을 방법이 없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소장님, 냉각 기능 완전 상실입니다. 이대로면 됐어. 해수 주입 준비해. 원자로에 바닷물을 넣어서라도 식혀야 해. 소장님, 바닷물을 넣으면 아시잖아요. 원자로는 영구적으로 폐기됩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원자로 폭발하면 반경 몇 킬로 아니다 끝장이야. 당장 주입해. 근데 있잖아. 사실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원전을 처음 설계할 때 전문가들이 경고했거든. 이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대형 쓰나미 기록이 있습니다. 방조제를 더 높게 쌓아야 하고 비상발전기는 반드시 고지대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 정도 쓰나미가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과잉 대응이에요. 비용 낭비입니다. 결국 비상발전기는 지하에 설치되었고 그때의 그 결정이 수십 년 뒤에 다시 찾아온 대형 쓰나미로 인해 비상발전기가 전부 침수돼 버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만든 거야. 결국 뜨겁게 달아오른 원자로는 수소 폭발을 일으켰어. 폭발한다! 전부 엎드려! 건물 벽이 틈새로 날아가고 방사능 물질이 대기 중으로 무제한 유출되기 시작했어.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급 세계 최악의 7등급 원전 사고가 터진 거야. 재난 직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야. 그날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2층에 있었어요. 1층까지 물이 찼는데 1층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빨리 올라가라고 소리쳤어요. 나도 뒤에서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어서 올라가. 제가 뒤돌아봤을 땐 남편은 이미 말을 잇지 못했어. 저는 구조대원입니다. 그날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는데 잔해 더미 속에서 생존자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자네들은 너무 무겁고 도구들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계속 살려달라는 목소리는 들었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어요. 원전 폭발 이후에는 또 다른 종류의 비극이 시작됐어. 이 구역 방사능 수치가 너무 심각해. 당장 주민들부터 대피시켜. 여기서 60년을 살았는데 여기서 죽어야 하는데. 어르신, 지금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서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 이 재난으로 1만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2,500명 이상은 아직도 실종 상태야. 잔해를 치우는 데만 몇 년이 걸렸고 방사능 오염 때문에 고향으로 영영 돌아가지 못한 사람만 수십만 명이야. 이 사건이 우리한테 남긴 건 뭘까? 자연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결국 얼마나 작은 걸까? 수조원을 들여 쌓은 방조제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오만이 섞인 순간 무너져 버렸어. 원전도 마찬가지야. 설마 이런 쓰나미가 오겠어 하는 아니란 판단 하나가 수십만 명의 삶을 뒤흔들었어. 바다는 지금 이 순간도 조용하거든. 근데 있잖아. 그날 새벽 바다도 이렇게 조용했어. 만약 그날 설계자들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 오만하고 안일한 결정이 없었더라면 후쿠시마는 어땠을까? 자연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야. 항상.